자, 그럼 이어서 기술 창업 모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술 창업이라 그러면요, 관련된 어떤 내적 요인, 내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대학, 그리고 대학, 그리고 기업, 또 자금 지원 기관, 뭐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기부 이런데 자금 지원 기관, 그 다음에 창업 네트워크라고 표현되는데요. 하여튼 뭐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일단 대학 같은 경우에는 기술 창업에서 어떻게 보면 중추적인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뭐 저는 아니지만 이제 공대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술 기반 외식이라든가 이런 쪽이 다 어떻게 보면 컨텐츠라든가 아니면 기술을 만들어내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 창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 학교에도 지금 있지만 창업 보육센터, 원래 이 창업 보육센터에서 하는 임무가 뭐냐, 일이 역할이 주로 이런 거예요. 기업들에게 전문 지식, 그러니까 창업자들한테 전문 지식, 누가 만든, 대학에서 만든 전문 지식이라든가 기술을 이전하는 메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창업보육센터도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튼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학이 하나의 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이겠죠. 예, 뭐 삼성, 뭐 LG 다 마찬가지로 요즘에 기술 기반 그 제품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기업의 그 생사를 좌우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지속적으로 아이템을 개발하고 그리고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에 내놓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내 벤처라고 요즘에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꼭 뭐 대학만 이렇게 기술 창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업 관련해서도 사내 벤처 활동을 통해서, 여기 스피노프라 그러는데 이걸 분사라 그래요. 분사. 예. 한마디로 조그만 분점을 만드는 거죠. 예, 스피노프 형태로 기술 창업에 도전하는 사례가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내 벤처를 통해 창업을 한 기업들 경우에, 이런 뭐 제가 컨설팅한 기업들도 뭐 삼성도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기술을 직원들한테 주고, 직원들이 뭐 창업팀을 꾸려가지고 일정 부분 기업에서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모기업이죠. 모기업에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개인별로도 그 참여하는 직원들도 같이 투자를 해서 하나의 기업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분사를 시키는 거죠. 이걸 스피노프라고 합니다. 스피노프. 예, 이런 식으로 분사를 해서 만드는데, 대학은 보통 기술을 이전해서 창업을 하면 이런 창업보육센터, 예,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라고 그러죠. BI 쪽에 입주를 하거나 하는데, 기업 사내 창업의 특징은 이제 외부 전문기관에 입주해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주로 이런 걸 갖다 그 공간을 빌려주는 데가 이제 소호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 이런 쪽이죠. 예, 이런 쪽이고, 아니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유센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기술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창업 교육기관이죠. 보통 창업 교육기관은 대학 그리고 민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대학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교육하는 것보다는 이런 전문기관에서 창업 관련된 전문 교육을 하고, 그리고 대학은 지금 우리 학과와 같이 이런 창업 경영학과와 같이 이론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좀 큰 차원의 광의 어떤 창업을 다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 제도권 내에서도 창업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고등교육이라든가 기초교육 단계에서 창업 교육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고, 그래서 창업에 대한 어떤 인지도가 높아진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창업 그러면은 다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자영업을 생각하는데요. 예,
할 게 없어서 하는 창업이죠. 생계형 창업. 이걸 생각하는데 이런 창업보다는 뭔가 기회를 찾고 그리고 동기가 창업 동기가 주로 고객의 니즈에서 나오는 그런 창업들이 이루어져야지만 건전한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선구자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여기 나와 있다시피 해외 같은 경우에 선진국은 전문 민간교육기관에서 창업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뭐 저도 지금 강의를 하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작년까지는 한 10여 년 이상 평생 교육원을 운영했었는데 주로 이런 어떤 기술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전문 창업 위주로 국가 중기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민간교육기관인 저희가 직접 창업학교를 운영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창업학교가 더 많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뭐 제가 있는 이상은 이 대학에서도 뭐 지금도 제안을 하고 있지만 뭐 재창업 패키지라든가 아니면 뭐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개인 전문기관에서 지금 보면 제가 지금 준비하는 게 뭐 재창업 패키지 그리고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다 어떻게 보면 그 자영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창업인데도 불구하고 뭐 기술 창업 위주의 창업입니다.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그리고 이거는 교육과 동시에 돈까지, 그러니까 창업 자금까지 많게는 뭐 1억 이상까지 저리의 대출이겠지만 이렇게 지원을 해서 안전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창업 교육기관 외에 또 창업 기술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 이제 투자 지원 기관이죠. 주로 엔젤. 요즘에는 엔젤 이전에 엔젤 다음이 요 투자 기관도 좀 알아두시면 제일 먼저가 엑셀러레이터예요. 엑셀러레이터. 이것도 나라에서 관리합니다. 그 다음이 엔젤. 그러니까 투자 금액에 따른 어떤 분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이 벤처 캐피탈.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가고 투자도 그래서 여기는 보통 이 엑셀러레이터 투자 기관을 차리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1억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엔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뭐 10억대, 여기는 뭐 몇백억대, 100억대 이렇게 가기 때문에 투자도 여기는 이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만원, 1천, 뭐 2천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서 조금 크면 이 지분을 누구한테 팔아요? 엔젤들한테 팔겠죠. 어떻게 해서? 처음에는 한 주당 100원짜리를 여기 넘길 때는 한 주당 키웠으니까 이제 200원, 300원에 넘기는 거죠. 그리고 또 벤처 캐피탈한테는 엔젤이 300원이 아니라 뭐 3,000원, 5,000원에 넘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주당 어떤 액면가가 계속 높아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높아져서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벤처 캐피탈은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더 가치를 높여서 기업을 공개시키고, IR을 통해서 공개시키고, 그걸 IPO라고 표현합니다. 기업을 공개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주식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죠.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엑시트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투자 지원 기관들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기술 창업은 더 발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튼 기술 창업 관련된 투자 지원 기관들은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뭐 민간 기관인 은행, 그리고 신용 보증 기관, 또 어디 있어요? 기술 보증 기관도 있습니다. 기술 보증 기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직접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축이 정부 및 지자체죠. 그래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도 기술 창업 관련된 어떤 규제도 줄여주고 법령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리고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있죠. 그리고 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각 단체 기관들이 합쳐져서 기술 창업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컨설턴트도
이런 기술 창업의 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이제 학위도 받고 그러시면 이런 전문 분야로 이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에 기술, 경영 관련된 컨설턴트가 되시면 돼요. 보통 이 컨설턴트들은 맨데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맨데이라고 표현해서 하루 일당을 얼마 정도 책정하느냐 이렇게 해서 정해지는데요. 보통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쿠폰제라고 표현하는데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컨설팅을 기업과 컨설턴트를 연결시켜서 기업은 무상으로 컨설팅을 받고 컨설턴트는 정부에서 돈을 받는 이런 시스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컨설턴트가 맨데이가 보통 그레이드별로 잡히는데요. 최소가 제가 알기로는 3, 40이에요. 한 달에. 하루에. 그리고 많게는 100만 원. 하루에. 그럼 쉽게 3일만 일해도 300이 넘겠죠.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이 공부하는 자격증 과정 이런 것도 따놓고 일단 시작을 해야 되겠죠.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들도 기술 창업의 한 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를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낸 게 여기 보시면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기술 창업 모형이라고 해서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어디서 어떻게 가는지. 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건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에듀케이션, 교육, 그러니까 기술 창업 교육이겠죠. 이런 기술 창업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누가 창업자가 습득을 하는데 이게 1인 창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창업팀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창업자고요. 여기 교육이죠. 교육이 이루어지면 지식이 창업자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기술도 창업자한테 넘어갈 수 있고요. 또 특성,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창업가 마인드라든가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동기부여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창업자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그죠? 서로 동기들 알고 지내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동기들끼리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사업들을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교육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또 어디서부터 외부로 들어가는 컨설턴트로부터도 똑같은 이런 효과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누구한테? 창업자들한테. 자, 이런 창업자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지식, 기술, 특성, 그리고 동기부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대학은 기술, R&D 센터를 통해서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창업자가 기술을 개발할 수도,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인 기술 창업이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기업의 어떤 기술 개발 센터로부터 만들어진 기술, 그러니까 기술이 대학에서 만들어진 기술, 창업자가 만든 기술, 또 기업이 만든 기술, 여기 다 기술이죠. 다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을 창업자가 받아서 창업을 어디서 창업 보육센터에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분사를 통해서 따로 1인 창조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 아니면 개인 사무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인큐베이팅을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창업이 되면 캐피탈들이 그러니까 자금 지원기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자금 지원기관들이 나타나서 한마디로 기술 창업이 이루어진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객들한테 여러 가지 고객 가치들을 전달해 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보여준 거고요. 하여튼 요 장은 기술 창업 관련한 팩터들, 그러니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보여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